여진이 그곳을 강점하여 길을 막고 있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된 것이오. 상대방의 공사를 돌려버린 절묘한 타겟책. 그것은 바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여진에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여진족은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을 차지하여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는 청천강 너머로 진출하려는 고려의 북진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들은 압록강으로 진출하려는 고려에 대해 만만치 않은 저항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진족들을 몰아내는 것은 태조 왕건 이래 고려 정부가 안고 있던 최대의 국가적 현안이었다. 만일 우리가 여진을 쫓아내고 옛 땅을 회복하여 그곳에 성과 보를 쌓아 길을 통할 수 있다면 어찌 거란과 국교를 통하지 않겠소? 당초 서희의 당면 목표는 침략군의 철수에 있었다. 그러나 서희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국가적 현안이었던 옛 고구려 영토까지 회복하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내고 있었다. 네, 협상이란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당사자가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협상의 과정에서 고려는 명분 싸움을 통해서 이겨왔습니다. 하지만 소선영 거란은 계속 져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서로가 이길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희는 여진이라는 제3의 핑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말해서 여진 때문에 고려와 송이 서로 교통하지 못하니 여진만 제거할 경우에는 고려와 송이 교통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즉 여진을 통해서 거란도 이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협상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여기서 서희는 다시 한번 깔끔한 마무리 솜씨를 보여준다. 很好，那怎么做才好？ 장군이 나의 의견을 귀국 임금에게 전달하기만 한다면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소? 자, 왕에게 보고를 한다는 것은 첫째, 소선영이 이 협상에서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소선영도 함께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소선영은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 양보한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게 되면 실패한 협상이라고 문책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선영은 서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고려가 화의를, 다시 말해서 고려가 항복을 요청합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둘째로는 그런 왕이 어떤 이런 협상 결과를 승인할 경우에는 다시 이 협상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바꿔 말해서 협상의 결과가 그대로 승인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침내 협상은 끝났다. 소손영은 강화를 축하하며 서희를 위해 7일간이나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서희에게 상당한 선물까지 선사했다. 서희는 당초 목표를 몇 배나 뛰어넘는 성과를 얻어냈고 소손영으로서도 본래의 목표는 달성한 협상이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도 똑같이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서희가 보여준 진정한 협상의 기술이었다. 네, 이번 협상은 대단히 성공적인 협상이었습니다. 그 성공 요인이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몇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서희로서는 협상의 목표가 굉장히 유연했습니다. 자, 서희 협상 목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토를 잃지 않는 것, 이 목표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목표가 모두 거란의 협상 의도를 파악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자, 협상 과정에서 서희는 거란의 실제 침략 의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서희의 뛰어난 면모가 있는데 협상 의도를
침략 의도를 파악하자마자 서인은 협상 목표를 탄력적으로 조절했습니다. 영토를 잃는 것에서부터 지나가지고 영토를 확보하자. 이렇게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바꾼다고 해서 바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서인은 탁월한 협상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무조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선영이 하는 말의 흐름을 따라서 흐름을 받아치면서 역용하면서 오히려 제시했습니다. 소선영이 하겠습니다. 거란과 고려사는 여진이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인은 여진 때문에 거란과 우리가 고통을 못하니 오히려 여진 땅을 우리가 달라. 소선영의 말을 이용해서 바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 이런 협상 전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서인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그것을 역이용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군요. 예. 흐름을 타는 거죠. 예. 서희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경기도 이천시 서희가 태어난 고장이다. 이천시는 시민들의 휴식처 설봉공원에 서희의 동상을 세워 그의 업적과 정신을 기념하고 있다. 서희의 관직 임무는 문벌의 후광에 의지하던 당시의 풍토와는 달랐다. 광종 11년 18세 갑과에 급제해서 광팽원 의당으로 제소되었다. 그는 출신 배경이 아니라 유학적 소양과 실무 능력을 갖춘 신진 엘리트 관료였다.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산자락에 자리 잡은 서희의 묘소. 그의 묘비에는 외교관으로서의 이력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기록되어 있다. 그가 31살 때 송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었을 때 송황제로부터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정삼품의 명예관직인 검교병부 상설한 관직을 하사받는다. 송에서의 외교 경험은 신흥군사 강국 거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 정세에 대한 남다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외교 경험과 더불어 서희는 국정을 총괄하는 부서인 광평성과 내사성에서 경험을 쌓았다.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병관어사, 부총리격인 내사실랑까지 역임하며 외교와 내정, 국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 한마디로 서희의 일생 자체가 협상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로 군대를 이끌고 온 적과의 협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서희가 살았던 당시 고려 사회는 또 다른 협상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희가 회담장으로 향하기 직전 항복을 독촉하는 통첩에도 불구하고 고려 정부의 응답이 없자 소선영은 다시 진격을 개시했다. 소선영이 노린 것은 청천강 유역의 군사 거점 안용진이었다. 그러나 이곳